어느 날 냉장고에 물 한 병만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서 상담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몇 년간의 고단함과 포기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없이 웃으셨지만 사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공무원이라 안 될 거예요. 스스로 안 된다고 믿으신 채 단 한 번의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단 30분의 상담으로 매달 65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급여까지 받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다면 바뀌었을 인생, 모른 채 지나간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 한 번의 신청이 어떻게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저는 안산시 복지상담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는 강현주 복지사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인데 몰라서 몇 년씩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 상담드린 68세 김정자 어르신께서는 그동안 아무 지원도 못 받고 계시다가 저희 센터를 찾아오신 후 한 달에 65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은 비슷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푼도 못 받고 계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 정부에서는 2025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조건에 따라 월 최대 70만 원까지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거의 부담 없이 해결됩니다. 연금이 없거나 생활비가 빠듯해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표 복지제도 두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제도이며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시죠.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착각 때문에 기회를 놓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수많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은 재산을 전부 다 반영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공제, 즉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거주 중인 주택은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준비금 2천만 원, 일반 승용차 일대도 일정 기준 내에서는 공제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세 김봉자 어르신은 4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예금은 약 3천만 원 정도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나는 재산이 많아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계산해보니 거주주택 공제 1억 4천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2천만 원을 적용한 후 남은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아파트가 몇 억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정액이 월 217만 원 이하, 부부는 347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 월소득이 없더라도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보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34만 4천 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원 이하라면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좀 더 받고 계신다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어도 일부 기초연금은 수령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에는 각각 20% 정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두 분 다 자격이 되신다면 각각 약 27만 원씩 부부 합산 약 55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딸이 의사인데 혹시 내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소득은 기초연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자녀가 연봉이 높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혼동하셔서 생기는 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재산이나 직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의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상관없이 부모님만 따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드린 분 중 한 분은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리 없다 고 생각하고 몇 년을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수급 가능하셨고 지금은 매달 30만 원 넘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주변에서 자식이 잘 되면 나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가 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이고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원하시면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도 되고 집에서 편하게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시기 어렵다면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식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 65세 생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생일 당월부터 기초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월 생이라면 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고 3월부터 연금 수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령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제도, 생계급여를 꼭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 국가에서 드리는 용돈이라면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활비라 보시면 됩니다. 국가가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지출을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특히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께는 반드시 필요한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로 월 약 6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나 혹은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며 애초에 신청조차 안 하십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드린 75세 최명수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이 없고 자녀와도 별거 중이셨습니다. 예금이나 부동산도 전혀 없으셔서 무소득 무재산 상태였고 그 기준에 따라 매달 생계급여 67만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34만 원을 더해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시며 더 이상 자녀 눈치 보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소득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가난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의 조건을 하나씩 차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약 72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1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155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도 없으시다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재산 기준도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재산은 3,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예금, 보험 등 은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가가 15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시며 애초에 생계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거주용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계셔도 주거용 공제 1억 4천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으로는 6천만 원 수준만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을 모르시고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3년, 5년씩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3세 박옥순 어르신도 아드님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냉장고엔 반찬이 하나도 없었고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계셨는데 제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린 결과 다음 달부터 매월 65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2023년 이후 생계급여 제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 사위, 며느리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많으면 부모님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자녀가 월 9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벌면서 동시에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자녀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식이 잘 살아서 난 해당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서 작성이 어려우시면 직접 도와드리거나 대신 작성해 드리는 경우도 많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고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엔 직접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컴퓨터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동 계산 프로그램으로 바로 확인해드리기 때문에 직접 하셔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청 후에는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이 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전후로 통장에 입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정기 확인 조사가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생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계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가 되시면 입원비는 전액 무료,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1,000에서 2,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받고 약을 처방받아도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를 통해 손자녀가 초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급식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다양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비 감면,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생활에 직결된 추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해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됩니다.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답은 예,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각각 성격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중복수급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산층 이하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용돈 개념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반면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낮은 극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보장제도입니다. 즉, 두 제도는 대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20만 원 받고 생계급여를 50만 원 받는 분도 계시며 두 제도를 합쳐 매월 70만 원 이상을 수급하시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의료급여 혜택까지 함께 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일부 감액이 있더라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복잡한 계산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번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모의 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 계산은 참고용일 뿐 실제로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모의 계산에서는 불가라고 나왔지만 실제 서류를 갖고 정식 신청했더니 수급 승인을 받으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모두 공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예상보다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의 경우 거주주택은 1억 4천만 원까지 공제, 생활준비금 2천만 원 공제, 차량 일대 공제 등, 생계급여의 경우 주거용 재산 최대 1억 4천만 원 공제, 차량 150만 원 이하 시 제외 등 이 모든 요소를 반영해서 계산하다 보면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서류 한 장 차이로 몇 년간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윤정의 어르신께서는 시세 약 3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 중이셨지만 거주용 주택 공제 1억 4천만 원과 생활준비금 2천만 원을 적용하여 실제 재산 평가액이 기준 이하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시세 2억 원짜리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도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계산은 직접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꼭 전문가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처음부터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심사되고 생계급여 또한 2023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의사이든 대기업에 다니든 변호사든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의 상황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아드님이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 분도 어머님께서 생계급여를 잘 받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잘 사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애초에 포기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녀들도 대부분 부모님께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심하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이시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현장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보통 30분 이내에 마무리됩니다. 아직 모르셔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정당한 권리를 챙기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더는 미루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되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동안 모르셔서 매달 수십만 원씩 손해를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34만 원, 생계급여 최대 70만 원, 의료급여 병원비 거의 전액 지원, 주거급여 월세 전세 지원. 이 모든 제도는 어르신들이 신청만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들은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형제, 자매, 친구분 중에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마디라도 나눠주세요. 어르신 한 분의 삶이 그 작은 정보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모든 제도를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외에도 어르신들께서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여름철 전기요금 등 연간 최대 24만 원 지원, 통신요금 감면, 휴대전화 요금 월 최대 11,000원 할인, 대중교통 할인, 지하철, 버스 요금 감면 또는 무료, 문화누리카드, 영화, 공연, 도서 등 문화활동비 연간 11만 원 지원. 이런 혜택들을 다 합치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추가 절약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있을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신청 한 번 떨어졌다고 영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계속 바뀌고 기준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된 분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엔 세 번째 신청에 성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처음 두 번은 서류 미비로 탈락했지만 마지막에는 정확히 준비해서 수급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시려 하지 마시고 가족, 자녀, 복지관, 이웃 등 주변 도움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평생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용기 내어 신청하신다면 분명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심스레 기다릴 필요도 미안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늦지 않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어르신들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